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단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에서는 파일을 새로 열거나 불러올 수 있고, 저장하거나 다른 확장자를 가져오거나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온도 횟수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파일에서 보시면 오토 백업 부분이 있어요. 몇 개의 파일을 저장할지, 몇 분마다 저장할지 설정할 수 있으니까 파일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툴에 보시면 스냅샷 기능이 있어요. 스냅샷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바이패드를 생성해 볼게요. 손을 스냅샷으로 찍어 볼게요. 손을 선택하고 툴에서 스냅샷, 기본 옵션으로 싱글 메쉬, 그리고 OK를 눌러보시면 손과 똑같이 생긴 메쉬가 생성되어 있어요. 이 기능은 위치를 기억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애니메이션 탭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 위에는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이 있고요.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예출돼서 아이패드 모션에서 바이패드 세이브 파일이랑 로드 파일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IK 하이솔버가 있는데요. 본을 한번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상위 개체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서 하이솔버를 적용해 볼게요. 상위 개체를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이솔버가 생기게 돼요. 여기 포인트를 잡고선 움직여 보시면 나머지 폰들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보시면 맨 처음 기준으로 잡은 폰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나머지 폰들은 하이솔버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기능을 살펴볼게요. 헬스 컨스트레인트는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인을 먼저 설치해 볼게요. 라인은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버텍스로 들어간 다음에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전체 선택하고 우클릭 눌러서 스무스를 누르게 되면은 직선 형태였던 것들도 부드럽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 편집이 끝났으면 다시 눌러서 모델링 편집 모드를 나와주셔야 돼요. 스페어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헬스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볼게요. 스페어를 선택한 상태로 헬스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라인에 적용시켜 줄게요. 라인이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돼요. 여기 패스 부분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다음 기능은 링크 컨스트레인트 기능이에요. 키 포지션이랑 오리엔트는 포지션은 위치 값을, 오리엔트는 회전 값을 링크 시켜줘요. 여기 링크는 포지션과 오리엔트 모두 따라오게 해줘요. 이번에는 스페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링크 컨스트레인트를 오른손에다가 걸어주면 이제 오른손을 따라가게 되고요. 링크 컨스트레인트랑 링크의 차이점은 링크를 걸었을 경우 스키마틱 뷰에서 상위 개체와 하위 개체가 어떤 식으로 링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링크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모션 탭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연프레임에서는 오른손을 15프레임에서는 애드링크로 맨손에 닿아가게 한번 해볼게요. 25프레임에서는 월드로 해놓으면 이제 월드에서는 아무것도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Shift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면 키를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게 할게요. 15프레임까지는 오른손을 따라가다가 15프레임부터는 왼손을 따라가게 했어요. 25프레임까지는 왼손을 따라가다가 25프레임부터는 월드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무기를 다른 손으로 옮겨주거나 붙였다 뗐다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룩겟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예시를 위해서 박스를 하나 생성할게요. 그리고 포인트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박스가 포인트를 따라가게 룩겟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줄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움직여 주시면 포인트를 바라보듯이 움직이게 돼요. 파란색 선은 랭스 구분 값을 움직여서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룩겟 컨스트레인트를 걸었을 때 오브젝트 위치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Keep Initial Offset 부분을 체크해주면은 원래 위치대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컨스트레인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리깅을 할 때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다음에 볼 거는 애니메이션 레이어예요. 애니메이션 레이어는 다시 스페어를 만들어서 실 줘볼게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해주고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떤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추가해줄지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OK 눌러서 레이어를 덮어 씌워줬고요. 키가 타임라인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물체가 움직이고 있죠? 이 위에다가 자유롭게 애니메이션을 덮어 씌워줄 수 있어요. 원래 오른쪽으로 가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중간에 위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중간에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수정하고 합쳐주고 싶을 때는 콜랩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합쳐주기 전에 애님 레이어 프로퍼티스에서 옵션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기본 옵션으로 콜랩스 투 키 올리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갖춰주면 객키가 찍혀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업이 끝났으면 디저블 애님 레이어를 눌러서 레이어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창을 닫을 때는 이쪽에다 우클릭을 눌러주신 다음에 창을 닫아줄 수 있어요. 다시 애니메이션 템에서 볼 게 많은데 얘 본툴. 본툴은 본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요. 본 에딧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본을 자유롭게 이동시켜 줄 수 있어요. 본을 생성하는 방법은 시스템에서 본에 눌러서 생성해 줄 수도 있고 본 툴에서 크리에이트 본에 눌러서 생성해 줄 수도 있어요. 본을 생성할 때 주의할 점은 3D 뷰가 아니라 평면 뷰에서 생성을 해줘야 돼요. 3D 뷰에서 생성하게 되면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본의 축이 생성이 돼요. 3D 뷰에서는 바라보는 방향이 각각 다르니까 축이 일정하게 생성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본 에딧 모드를 활성화시켜 줄게요. 오토키를 먼저 꺼주셔야 본 에딧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본 에딧 모드를 켜두셨으면 본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시면 본을 자유롭게 이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 수정이 끝나셨으면 본 에딧 모드를 꺼주시고 다음 옵션들을 살펴볼게요. 이 리무빙 톤은
현재 선택한 본을 제거하고 제거된 본에 상위의 본을 연결해줘요. 그냥 단축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보시면 삭제했을 때 여기 엔드본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리무브 본을 통해서 삭제하게 되면 앞뒤에 있는 본들은 여전히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고 중간에 선택한 본만 삭제해 줄 수가 있어요. 딜리트 본은 중간에 본을 삭제하고 연결은 모두 끊어줘요. 그리고 중간에 끝에 본을 하나 생성해줘요. 설명을 듣기보다는 한번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미파이는 중간에 본들을 클릭해보면 본들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커넥트 본은 현재 선택한 본과 다른 본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본이 생성돼요. 커넥트를 통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본이 생성해집니다. 위에 쌓인 노트는 선택한 본을 최상위의 본으로 만들어줘요. 지금 이게 최상위의 본이고 여기가 마지막 본이잖아요. 맨 아래 본을 선택하고 리어사인 노트를 선택해보면 갑자기 형태가 바뀌면서 링크 관계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러는 선택한 본을 대칭 복사해줘요. 눌러보면 어느 초의 기준으로 대칭 복사해줄 건지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다 선택하고 미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X쪽의 기준으로 현재 대칭이 되고 있어요. 이제 밑에 옵션들을 보면은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본 크기를 조절할 때는 단축키 R을 눌러서 스케일 조절을 해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크기를 조절해 주실 때는 여기 있는 옵션들의 수치를 바꿔서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 사이드 핀 같은 경우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사이즈를 통해서 키워도 본 크기를 조절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단축키 R을 눌러서 스케일 값을 건들면 안 되는 이유는 게임 엔진에 넣거나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메쉬가 이리저리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꼭 여기 있는 옵션들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조절해 주세요. 만약 실수로 스케일을 건드려서 세팅을 이미 했다면 여기 밑에서 Reset Stretch랑 Reset Scale을 눌러서 초기화를 지켜주세요. 다음으로 Set As Skin 포즈를 볼게요. 나중에 스킨 작업을 하기 전 세팅이 완료되었을 때 Set As Skin 포즈로 본들의 위치를 저장해 줄 수 있어요. 바이패드를 모두 잡고 Set As Skin 포즈를 적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 발목을 꺾었을 경우 작업을 하다가 기본 포즈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썸 스킨 포즈를 눌러서 저장된 포즈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능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